안녕하세요. 널세 예린TV 이예린입니다. 오늘은 예린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볼 때마다 계속 이게 가슴에서 이게 뭉클하게 올라오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린이가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찡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성인으로 봤을 때 한 8, 90% 정도는 모두 운전을 하죠. 운전을 하면서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보게 되면 우리가 가끔 또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길에서 차가 막혀도 쫙 소리만 나면 비켜주는 바로 그것, 앰뷸런스, 구급차, 119 구급차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 광경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찡할 정도로 눈물이 확 솟구쳤던 적은 바로 그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조금 벗어진 그런 도로가였어요. 그런데 자전거도 못 비집고 갈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19 구급차의 바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바밤바밤바밤. 북한에서는 레이루 레이루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와, 차가 있잖아요. 앞에서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양 옆에다 차를 쫙 붙이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옆에 차를 움직여서 붙였거든요. 우측으로 붙였는데 와, 저는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119차가 쑥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왈칵 울음이 왈칵 나는 거예요. 제가 자유북한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한번 딱 지적한 적이 있어요. 제가 119 구급차의 그 음소리, 경적소리 그것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자꾸만 솟구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119 차의 그 바삐 막 솟구치는 그 메아리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는 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제가 그 감정이 자꾸만 북받치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려고 바삐 달려가는 그런 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감격스러운 그런 고마움이라던가 그런 게 묻어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기는 해요. 제가 그 형제가 사형제인데 집안의 둘째로 장녀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26살 때 여동생이 심장병으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먼저 26살에.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보면서 의료기술이 발전한 대한민국 사회에 저 동생이 왔더라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가끔 가다가 119 차가 이제 막 달리고 막 갱음을 울리고 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감정이 폭받치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여동생이 26살 때 심장병을 걸렸는데 발끝부터 이 머리끝까지 온몸이 탱탱하게 붓는데요. 그 붓는 게 어느 정도게 되면 살이 너무나도 팽팽하게 부어가지고 살 안에 이렇게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왔더라면 그 인공심장 같은 그런 걸 했으면 살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생이 하늘나라로 갈 때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은 받았어요. 진단은 받았는데 그 진단을 받은 걸 병원에서 수술을 해준다던가 약 처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못한다고 못 산다 다 됐다 이러는 거예요. 손도 안 써보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면 대만 꼼짝이에요. 뭐 수술을 해달라 뭐 해달라 우길 수도 없는 조건이고, 동생이 결국은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다 됐다는데 병원에 있어서 뭐해요. 집에 왔어요. 집에서 그냥 좋다는 약은 동생한테 다 먹이고, 그리고 집에서 항상 이렇게 링게를 꽂아서 애를 하루하루를 연명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평상시에 약을 잘 안 먹는데 살겠다고 아등바등 살겠다고 약 한 줌씩 먹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감정이 있잖아요. 그 살겠다는 그 의욕 자체가 얼마나 강했으면 하루 종일 먹는 밥은 별로 없었어요. 죽 그저 한두 숟가락 먹는데 죽보다 먹는 약이 더 많았어요. 파는 개인들한테 가서 사서 이렇게 해서 막 먹었었는데, 동생이 죽는 날 바로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점도 못 먹었고, 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링겔을 놔줬는데 링겔 수액이 두루 안 가더라고요. 그날은 링겔도 못 맞았어요. 헬멧도 못 맞고 저녁까지 있었는데, 동생이 기대에 앉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동생을 뒤에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동생이 나한테 기대서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목마를 때 물만 한 모금씩 마시는 정도였고, 언니야 좀 눕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천천히 이렇게 눕혔는데, 눕히는 각도가 한 45도 되니까 숨을 안 쉬더라고요. 혈관을 따라 흐르는 게 아니고 속에서, 내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까지 피가 올렸다 찬 거예요. 동생을 다 눕혔는데 숨은 안 쉬는데 눈은 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희 오빠가 말이 없어요. 동생들 뭘 잘못하게 되면 욕 한마디씩 하고 뭐 하기는 하는데 평상시에 말이 없어요. 싫은 소리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인데, 동생이 눈도 못 감고 죽어버렸는데 그 눈을 저희 오빠가 감겨줬는데, 저희 오빠가 그 눈을 감겨주면서 오유를 터뜨리더라고요. 동생이 죽은 이후로 저희 오빠는 저한테 제가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동생이 죽는 걸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이 죽은 모습을 보는데 그냥 누워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죽었는데 그때까지 저희는 북한에서 수술 한 번도 해보려고 시도도 못 해봤고요. 또 동생이 아침부터 수액도 못 맞고 하는데 119 같은 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대형 사고가 났는데, 차 사고가 났는데 6차선 도로에 6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좌회전 차량으로 와서 멈춰서던 아줌마가, 저희가 운전을 하게 되면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제동을 밟았는데 차가 딱 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금 나가면서 서는 그런 경향을 가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제동을 밟았는데 차를 운전을 하면서 뭔 딴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제동을 밟았는데 차가 약간 앞으로 움직이니까, 살짝 움직이니까 자기가 잘못 밟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차가 멈칫하더니 갑자기 샥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차선에서 달리던 제 차를 박았는데, 저는 갑자기 시꺼멓게 달려오는 차를 옆으로 보면서 아, 죽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6차선에서 제가 차가 3번을 굴려가지고 그 반대편 차량, 그 3차선 있잖아요. 반대편 차량을 건너서 그 건너길에 떨어졌어요. 인천에 있는 여기 큰 사거리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너길이어서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로 가던 사람들이 건너길 건너려고 많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터라 사람이 백사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다 119에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119 차가 2대가 오고 경찰차가 2대가 왔어요. 그 기동대원의 선에 이끌려서 제가 차에서 비실비실 내렸을 때는 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송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오는 그 기간에 응급대원이 계속 저한테 말을 시키면서 어디 아프지는 않냐, 괜찮냐, 어쩌냐, 어지럽지 않냐 이러면서 그 계속 오는 전 기간 저한테 말을 시키더라고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은 1개월 동안에 그 입원을 했었는데 두통이 엄청 심했었어요. 차는 다 폐차가 됐고요. 그래서 한번 119 실려갔었는데 2019년도에 제가 자유북한 방송에 출퇴근하면서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운전을 그날은 겨우 하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집에 왔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때 39도 정도 났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는 아프면 병원에 가기보다 집에서 이렇게 열을 내리는 민간요법을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아프기만 하고 열만 나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익숙이 안 됐어요. 우리 탈북민들은 그냥 참고 머리에다가 그 얼음 찜질 있잖아요. 얼음 찜질해서 열을 빼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날 대구에서 언니하고 형부가 올라와서 집에 같이 있어서 언니 나는 열 나는 것 같은데 좀 먼저 누울게 해서 누웠었어요. 근데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됐는데 언니가 막 저를 흔들어 깨우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막 아름소리를 쳤대요. 그래서 언니가 119에다가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불렀고 제가 그 구급차를 타고 또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응급실에서 열을 내리고 4~5시간 후에 그 기가를 하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도 응급실 신세를 2번이나 졌어요. 119 구급차를 2번이나 타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타본 데도 있지만은 그 동생의 그 죽음이 그 저한테는 그게 안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꽂혔나 봐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신장 같은 걸 그 이식 수술을 한다던가 인공심장을 한다던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항상 드라마 속에 그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지금도 재방송하게 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의사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는 엄청 감동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119 그 경적소리가 울리고 굉음이 울리고 할 때마다 그 순간들이 저한테는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달리는 그런 차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119 구급대원들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119 차를 타고 한 번이라도 응급실에 가보지 못한 분들조차도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자체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119 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현을 합니다. 저의 40평생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널세 예린TV 오늘은 감동의 고마움을 감사함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고요. 30평생을 북한에서 살았다면 저희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모두 대한민국에 살면서 더 많은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방송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고요. 가실 때는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항상 예린이의 톡톡수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